영상은 그냥 편집하지 않고 제가 원테이크로 그냥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요 분이 이런 주제로 한번 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미루지 말고 바로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쩝쩝쩝 되는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또 영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 세무사라고 하시고, 자, 여기 자녀분,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다.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설득 또는 조언을 해줘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의 마음을 또 현직 세무사라고 하니까 또 우리 세무사들에 대해 진로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세무사와 의치한을 어떻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 12월 14일 어제 기사네요. 자, BTS가 전원 군대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군대를 감에 따라서 자, 비틀기가 전성기 때 해체되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슬픔을 가누질 못하고 이 슬픈 사실을 다루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해서 3년 동안 공중보건 업무를 한대요. 병역 의무를 대신해서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BTS도 가야 하는 군대를 의치한, 대한민국에서 칙의사 면허가 있는 그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 세 직종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대중이 이들의 하는 업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중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 김치 의사, 치과의사 우리나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임금은 인류에 존재하는 그 모든 직종, 그 어떤 직종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이거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네이버에 한번 쳐봤더니 세무사, 노무사 평균 임금이 6천이다, 상위가 몇 프로는 얼마다, 8천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1억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군대도 가. 자, 군대 안 갈 수 있는 것, 군대 가냐 안 가냐,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그 사실 말고 군대를 안 가도 될 정도의 느님이라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이 가치, 이 직업을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임금 차이, 이 세 가지가 붙었기 때문에 요 글씨 크기를 하늘 작게 한 거는 요 평균 임금이 반이 안 되기 때문에 작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치, 한과 세무사는 따라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기여도 이게 임금이 비슷하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비슷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여기를 가는 것이 이유가 될 정도로 너무 압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영상, 전 항상 영상을 요새는 다 두 갈식으로 하죠.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을 너무 재미없는데 길게 해서 잘 끝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영상이 10분이면은 한 1분만 보고 다 떠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갈식으로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두 갈식으로 앞에 때려놓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뒤로 가기 누르셔도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정답이 있지 않고, 이거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의 브레인스토밍, 저의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저의 사유 과정을 보고 우리 댓글 달아주신 아버님, 이 말투가 약간
이 남성의 향기가 좀 느껴졌는데 또는 어머님이실 수도 있겠죠.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내가 얘기하라고 하긴 했지만 어린 놈의 자식이 뭘 감히 건방지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마침 공개적인 댓글로 어차피 개인정보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공개적인 댓글로 한번 저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자유롭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한번 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정답도 아니고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사나보다 정도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제는 특히 우리 프로 불편러들 그리고 프로 흑백충들 본인 인생이 불편해서 그것을 남을 탓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저것은 잘못된 거다 티끌만한 잘못만 있더라도 그거 탓하는 아이들과 그다음 흑백충들 모든 거를 흑 아니면 백으로만 나누는 우리 프로 흑백충들 이것만 하고 사는 아이들은 혹시 제가 하는 의견과 다르게 생각이 든다면 제 생각은 그냥 맞은 거니까 그냥 너는 너 인생 살면 된다 라는 첨언을 한번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께서 또는 어머님께서 선생님이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저의 목표, 꿈 그리고 제가 이상적으로 상상했던 가정상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한 1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와 서스름 없이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라는 것이 제가 되고 싶은 아빠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었던 지금으로부터 대충 5년 전에 제가 영상에서 종종 언급하는 김포 은사님께서 그런 사고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자녀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네가 그냥 받고 싶었던 네가 지금도 아니고 지금일 수도 있지만 지금 또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받고 싶었던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네가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네가 거기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 부모는 그러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보호자다. 그냥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친구 같든 왼수 같든 그냥 보호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때부터 저의 가정, 아빠에 대한 모드를 이때부터 바꿔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2023년도 12월 15일 기준으로 저한테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다. 지금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 만약에 저희 딸이 22살, 21살, 23살이어서 삼수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알 바 없다. 만 19세 넘었으니까 성년이죠. 그러니까 좀 빨리 나가라. 너의 인생을 찾아라. 아빠는 엄마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낼 거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이 저의 말씀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아무리 티발놈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마음 불편하겠죠. 지금 제가 상상해도 아마 편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왜냐? 저는 보호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지만 그 위험에 관련하지 않으면 그냥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아빠는 무조건 응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나중에 우리 아이가 크면 이야기가 바뀔 수도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지금 세무사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소득이 1년에서 3억에서 4억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자유롭다. 이래서 우리 자녀분이 의지한 메디컬 쪽보다는 세무사 쪽을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말해주셨어요. 근데 아버님 말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바램인 거죠. 자, 연소득이 3억에서 4억 정도 되신대요. 그러면 그냥 대충 러프하게 한 달에 3천 정도 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무사, 회계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물론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매우 높은 수준인 거죠.
자, 그런데 의치는 보통 수준입니다. 한 말고 의치에서는 이 정도면은 보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세무사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다른 업체들 이 세무 봐주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이 실제 순수익이 얼마고 총 매출이 얼마인지 대충 각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님이 보시는 건 그게 보통이라고요. 아버님은 상급이고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자유로운 것이 무엇보다 장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무사가 시간이 자유로우려면 사무장, 보통 아저씨죠. 남자분이시죠. 자, 사무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세무사님이 이렇게 단순 업무들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업체와 미팅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업무를 대행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약에 문제가 났을 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화까지 완료가 되셔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자유로운 한 달에 3,000 버는 세무사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의사셨다면 또는 치과 의사셨다면 시간이 자유로운, 여기서는 한의사도 통해요. 시간이 자유로운데 의치 한이 붙어버리면 무슨 이야기냐? 내 업무를 봉지기들한테 분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직접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봉지기들에게 임무를 다 내렸다고 이야기고, 그럼으로써 내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것이 되어 있는 의치 한이에요. 여기서는 한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의치 한이라면 한 달에 이 정도는 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원래 회의 때 우리 아기들 열심히 일하니까 소고기만 사주면 되니까 출근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다시 또 차이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이 아까 바램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바란다. 근데 이 말씀은 자녀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녀분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또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이뤄오신 업체들, 그 많은 업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이 업체들을 미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사무실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업체들과 이 시스템이 본인이 아까우신 거죠. 자녀와 관계없이 내가 아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준다면 또는 판매를 한다면 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준다면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님 개인의 바람이 아닌가 한번 아버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나온 건지 아니면 아버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게 마침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달하고 싶으신 건 아닌지 한번 아버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평균 2, 3년 걸리고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과 고시는 저는 무조건 수능보다는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대한민국 말고 대한민국 밖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시험도 무조건 수능보다는 쉽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을 보게 되면은 수능뿐만 아니라 이런 고시나 시험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예로 들면 그냥 언어를 틀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도 그냥 한글이니까 내가 읽으면 그냥 맞는 거 고르라고 하니까 그냥 골라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학교 공부만 했는데도 그냥 안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 1번 틀리고 나머지 다 맞고 이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의치한이나 설폭하로 다 빠집니다. 여기서 다 걸러져서 이 외에 수능 외에 나머지 시험은 얘네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고, 자,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런데 문제는 의치한과 세무사를 비교하는데 저는 앞에 쪽을 더 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기회비용을 어디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치한을 간다는 것은 군대도 안 갈 수 있고 더 많은 수입이 보장이 되지만 반대로 안 됐을 때는 어차피 백수인 거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빠가 이뤄놓으신 거 다 날리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세무사가 된다면 의치한에 군대 안 가는 거 더 많은 압도적인 급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버릴 정도의 가치가 있이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아들의 꿈을 응원해 줘야 할지 계속 설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또는 어머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이유는 이게 아들의 꿈이 아니어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유복한 아버님이 지금 2023년도에 20살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여유롭게 3,000씩 버신다는 얘기는 당연히 부유하겠죠. 그리고 편안하게 자랐으면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챌린지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겠죠. 만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세무사는 약간 아쉽게 생각하고 의사, 메디컬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확고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게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왜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우리 아들이 메디컬을 가고 싶어서 삼수를 하는 것이 정말 꿈, 드림스 컴 트루의 그 꿈이었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그 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꿈이었으면 눈빛이랑 모드가 달라서 그냥 부모님이 무조건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을 눈빛이 달라지고 모드가 바뀌어서 내가 꿈, 내가 드림, 내가 하겠다는 거에 꽂힌 자녀는 그 어떤 부모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드가 바뀌면 응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아빠 또는 엄마가 고민하고 계시다? 이걸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계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자녀분의 모드가 지금 바뀌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 아버님 또는 어머님께서 아이가 어디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아이의 진로를 고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젊으니까 잘 안 아프니까 지금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지금처럼 잘 살았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진로 말씀을 하셨겠죠. 지금처럼 잘 살기를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그리고 자녀분은 성년이니까 좀 빨리 나가라, 니들은 나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두 분이서. 근데 또 솔로이실 수도 있으니까 두 분이 아니더라도 알콩달콩 편안하게 잘, 또 직업도 벌이도 괜찮고 여유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의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고,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궁디팡팡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우리 아들한테는 잘 들어, 우리 친구 이거 혹시 보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젠틀하게, 댓글로만 봐도 얼마나 우리 자녀의 진로, 그리고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글 정도만 봐도, 형도 이게 느껴질 정도인 건데, 근데 아버님이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잖아. 이거는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또는 뭘 하고 할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네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야. 결정했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부모님이 자녀가 하는 거에 지지를 하고 격려해주고 궁디팡팡을 해주지 못할 정도의 모드가 있다면 너가 결국에 여기서 흔들리게 될 거라고. 왜냐? 네 결정이 별로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스스로 다시 생각을 끊임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의 꿈, 너의 모드가 정확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대충 결정하라고. 그래서 모드를 바꾸면 돼. 나는 오늘은 한 달은 또는 1년은 이거 하겠다 라고 정확하게 네가 정해서 모드를 바꿨다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직접 부딪혀보고, 그리고 안 되면 또는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때 다시 바꾸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오늘 그 모드, 너의 눈빛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확신이 든다면 부모님은 그 어떤 결정이라도 무조건 지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마침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저렇게 우아하신, 저렇게 품위 있는 저런 워딩을 하실 정도면 무조건 지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더 정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온 집에 나온 친구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잘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성년이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댓글 달아주신 우리 저보다 형님이겠죠, 또는 누님께서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은 그 걱정이 줄어들으셨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그냥 편집 없이 바로 통으로 올려서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